사랑은 마음으로 하는 거지만 몸과 마음은 또 함께 필요한 거기도 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욕구에 대해서 좀 힘듦을 느낍니다. 욕구가 넘치는 사람과 욕구가 없는 사람, 과연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것이 더 좋을까요? 오늘은 좀 가볍게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남 오빠의 연애 우수가 아니죠? 뭐죠? 닥치고 연애. 우리 닥치고. 너무 오래. 오늘 우리가 이제 그 욕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제 주변에 이제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제 친구는 아무래도 이제 남자분인데, 이 분하고 그 잠자리를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 그냥 안 해버렸어. 뭐가 안 되죠? 눈을 뜰 수가 없다고 할까요? 눈을 뜨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들지 못해서.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이별을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또 그 반대 사례도 있어요. 반대 사례도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이게 참 우리가 그냥 마음이 맞아서 사랑하기도 참 어려운데, 이것까지도 맞춰야 이게 되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걸 그냥 맞춰가면서 살아야 되느냐, 나중에 결혼을 하든 아니면 뭐 오래 연애를 하든, 아니면 그냥 빨리 포기하고 맞는 사람을 만나야 되느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욕구가 강한 사람이 좋으냐 아니면 없는 사람이 좋으냐, 이것도 좀 궁금해요. 어떤 것 같으세요? 저는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왜냐면 근데 좀 워낙 들으신 게 많으니까. 그죠. 들은 게 많아서 그러는데. 그렇죠. 다 공존해야 된다는 입장이라. 어느 것 하나만 고를 수 없는 입장이라. 그럼 두 남자를 만난단가요? 고르지 않고? 쓰레기 잘 받으시네. 농담이에요. 네. 근데, 제 주변에는 여자분이 그런 좀 고민을 갖고 있는 분이 계세요. 어떤 쪽인가요? 그러니까 너무 넘쳐서 상대가? 너무 없어서. 상대가 너무 없어서. 근데 그분이 처음 연애했을 때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는데, 지금 두 번째 연애인데, 처음 연애했을 때 그분은 거의 3년간 사귀었는데 아예 안 되는 그런 분이었대요. 아예 성욕이 없는 게 아니고 아예 안 되는. 근데 3년을 사귄 거예요, 사랑을. 신체적으로? 그렇죠. 그렇군요. 어쩔 수 없는. 안 돼. 그래서 그래도 의리랑 사귀었대요. 그래서 3년 가까이 사귄 거예요. 그런 사랑은 의리라고 표현하나요? 의리래요. 그렇군요. 뭐 의리나 사랑이랑 비슷하겠죠. 어떻게 의리로 사귀. 그렇죠. 뭐 사랑이 오래 가면 의리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사귀었는데 결국은 헤어졌어, 그 문제로. 근데 또 몇 년 지나서 지금의 남자친구를 만났는데 비슷한 건 거지. 그때 과거의 생각이 떠오르는 거지. 근데 사귄 지는 아직 얼마 안 됐어요. 그러면은 그때 그래서 물어봤죠. 아니 그러면 그게 계속 걱정이면은, 왜냐면 걔가 그전에 헤어진다 했거든. 또 이런 사람 만나면 나는 오래 못 갈 거다, 이번에 오래 안 갈 거다 했는데도, 그쵸, 그게 합리적인 생각이긴 하죠. 계속 있는 거. 너 그때 그런다 하지 않았어라고 하니까, 근데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고 처음에는 그게 성공을 했었어. 근데 이제는 안 되더라고. 이러는 거죠. 예전에 그 성공한 기억 때문에 그래도 계속 만나고 있는 거지. 근데 계속 고민이 많아요. 그렇군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완전 플라토닉이래, 플라토닉. 그렇군요. 이게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한편으로는 되게 힘든 사랑이죠. 그쵸. 힘든 사랑이죠. 이게 제 주변의 친구들을 보면, 제 나이가 이제 뭐 40대 중반, 이제 50대를 바라보는데, 이 나이 때는 서로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왜냐면 별로 특별한 일이 아니니까. 근데 오히려 30대에 이런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좀 있었어요. 자기 안 된다. 근데 30대부터 이미 그런 애들이 발생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되게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인터넷에는 다 자기가 강하다, 세다. 나를 한번 경험하면 태어나지 못한다. 다 말로는 그렇게 하고 술자리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다음날 그 자리에 있었던 다른 여성분한테 물어보면,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맞아. 어쨌건, 근데 이제,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면, 이제 걔네들이 이제, 남자끼리 솔직하게 해주는 친구가 있어요. 막, 벌써부터 약을 처방받아서 먹고 이런 친구들. 근데 보면, 결국 문제는 두 가지래요. 하나는 심리적인 거고, 하나는 육체적인 거. 심리적인 거는, 따져고 보면, 그, 여성분의 조금 노력이 좀 필요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이게 여성분이 노력을 필요하다는 게, 여자가 잘못했다 그 얘기 아니라, 이게, 약간, 뭐랄까요. 찢어진 스타킹. 그런 노력 말고, 그런 노력 말고, 이게. 망사. 아니,
좀 칭찬이 필요하다는 거지. 아니, 뭘, 나는 물리적인 건 줄 알고. 아니, 나는 그냥 칭찬만 얘기하려고 했어요. 정신적으로. 예, 정신적으로. 너무 앞서갔네. 그러니까 고양이님 이런 걱정할 필요가 없겠네요. 아니, 뭐 지금 말씀하신 것도 되게 어떻게 보면 좋은 예시인데, 그게 의외로 남성분들이 좋아하는 여성의 외모는 굉장히 한정적인데, 그런 취향은 굉장히 갈립니다. 이게 여성분들은 남성을 볼 때, 그렇게 미남이라는 건 굉장히 탑 미남은 한정적이지만 괜찮은 남자는 되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그쵸. 남자는 괜찮은 여자의 종류가 많지는 않아요. 대체적으로 비슷비슷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취향은 다 갈린다는 것이.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제 그걸 찾아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거죠. 그러니까 자꾸 칭찬해주고 찾는 것도 방법인데, 근데 고양이님이라면 그러면 그분들한테 어떤 상담을 해주고 싶어요?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어요? 근데 약간 그건 있어요. 여자분이랑 남자분이 뭐랄까 술을 많이 먹어. 좀 술 많이 먹으면 약간 좀 그게 좀 힘들 수도 있다면서요? 네. 술 좀 줄이는 건 어떤가? 그렇군요. 근데 저도 이렇게 좀 연애를 하고 이렇게 좀 살아보고 이러면 잘 맞으면 정말 베스트예요. 잘 맞으면 진짜 베스트인데 잘 안 맞아도 좀 맞춰가는 거는 좀 가능하긴 하죠. 그러니까 오늘은 어쨌건 좀 편하게 방송하겠으니까 나는 항상 넘치는 쪽이었거든요. 근데 나랑 맞는 사람을 만나면 상대가 굉장히 항상 하이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쳐있을 때 이 사람은 다른 데 눈을 돌리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차라리 나보다 좀 부족한 사람을 만나서 내가 그냥 혼자서 해결하는 시간이 있는 게 그냥 나는 마음이 편하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꼭 그런 건 아닌데 이 성욕이라는 표현을 쓰면 또 잘릴 수도 있으니까 이런 이 욕구의 크기가 크냐 작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활 패턴도 좀 연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착실한 사람도 성욕이 강할 수 있죠. 강할 수 있는데 이게 항상 그 성욕이 만족되다가 욕구가 만족되다가 해소가 안 될 경우에 불만족이 쌓이고 그게 다른 문제로 터지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성향으로 나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나는 내가 알아서 혼자 해결하는 것도 난 잘하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나보다 낮은 사람을 만나는 게 그냥 평탄하게 만날 수 있는 것 같은 그렇긴 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나랑 똑같은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과 나는 기본적으로 많이 부딪히게 되고 그리고 서로가 불안해하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냥 모든 걸 서로 해결을 하니까 어느 날 이 사람이 힘들 수도 있잖아요. 내가 힘들 수도 있고 그 순간에 불안하고 자꾸 막 이렇게 돼서 솔직히 안 그래도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어색한 거예요. 이게 항상 막 하루에 몇 번씩 하다가 이런 말 해도 되나? 그러다가 어느 날 안 하면 잘리면 그만이지 뭐. 잘리면 그만이지 뭐. 아니 뭐 채도 잘리면 그만이지 뭐. 근데 약간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불안한 요소가 돼버리는. 그렇다 하여튼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상대가 이제 너무 안 되면 그러면 또 힘들긴 하죠. 할 것 같아요. 서로 적당하면 좋은데.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적당하면 좋은데 이제 그게 꼭 맞지는 않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남성분들은 나이가 들면서 약해지고 적어지는 거를 또 인정을 해야 되니까 또 어쩔 수가 없는 거니까 이제 그런 분들도 많고 그런 걸 생각하면 이제 그리고 이게 좀 그렇잖아요. 남성분들의 최고치는 20대고 여성분들의 30대에서 40대까지도 가죠. 여성분들은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갭 차이가 이제 어쩔 수 없이 누구나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플라토닉? 아니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은 에로틱인데요. 에로틱인데요. 이게 나는 지금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 아니, 남성분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알고 있는데 여성분들은 조금 안 하신 분도 많죠. 근데 은근히 제 주변에는 지금 모르겠네요. 20대 때는 플라토닉인 연애를 더 중요시하는 여자들이 많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점점 확실히 30대로 가면은 좀 약간 그러더라고요. 이게 나도 20대 때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관계를 가질 때 내가 좋고 상대는 날 위해 희생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항상 그래야만 얻을 수 있는 시간이었고 근데 30대가 되니까 이게 서로 좋은 거구나를 알았고 그리고 내 주변의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가끔 이거 굉장히 저는 되게 싫어하는 말인데 방어전이라는 얘기를 하는 친구들 있어요. 의무방어전. 그러니까 나는 하기 싫은데 아내를 위해서 해준다는 거지. 그건 서로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남자가 성욕이 없어지는 친구들이 생기는 거예요. 큰일이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아내랑
관계를 하는 시간보다 그냥 게임하고 싶은 거야. 영화 보고 싶고 자고 싶고 그런데 아내의 성욕이 차오르니까 해야 되는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 친구들도 이제 생겨나기 시작하더라고. 40대부터는. 맞네. 그래서 그거를 진짜 엄청 노력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맞춰가려면. 뭐 일주일에 한 번 왜 이렇게 서로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아예 정해버리면 장어탕이 나오는 날은 그렇게 마음에 좀 부담이 생기고 차라리 그러니까 장어탕 같은 건 괜찮죠. 이게 약간 플라시보가 되니까 그걸 먹으면 괜히 힘이 나는 느낌이 들고. 근데 기본적으로 근데 내가 약하고 상대가 강하다 그러면 겁나 운동을 해야 돼요. 아, 운동하면 좀 나아지나요? 겁나 운동을 하면 조금 나아지긴 합니다. 이게 비주얼적으로도 상대를 좀 유혹하다 보니까 나도 자연스럽게 좀 그렇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남자는 운동을 하면 좀 더 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운동을 너무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운동을 이게 어느 정도 좀 적당한 것보다 조금 더 하는 정도에서 하면은 이게 좀 성욕에 도움이 되는데 적당히. 근데 뭐 저도 이제 이게 20대 때는 이런 문제가 생기면 거의 대부분 헤어져요. 근데 이제 30대가 되면 좀 안 헤어지고 좀 현명한 방법을 찾아 나가는 거를 조금 찾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 상황에서 만나고 그 고통이 해결되느냐? 그건 아니긴 하죠. 근데 제 주변에도 보면 아이를 낳고 나서는 이제 아예 관계를 갖지 않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그래서 이게 좀 노력이 필요하긴 한데. 근데 그분들은 뭐 문제가 없으시대요? 그렇게 안 해도? 서로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둘이서는 지낸대요. 근데 내가 따로따로 들어오면 둘 다 고통받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한쪽은 너무 하고 싶고 한쪽은 이 사람이 하자고 하긴 할 것 같은데 해야 될 것 같긴 하는 것 같은데 자기는 안 될까봐 무섭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이제 그게 이제 남녀를 떠나서 꼭 남자가 이럴 때도 있고 여자가 이럴 때도 있고 약간 그래서 서로 안 맞는 거죠. 그럼 마음 한 번 갖기 시작하면은 이제 그게 이게 참 마음에 많이 달렸잖아요. 그렇죠.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 따라서 내 몸이 부드러워지기도 하고 딱딱해지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이게 참 그 마음이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이게 남자들은 각자의 판타지가 있거든요. 그거를 찾아서 조금 흉내내주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찾죠 그거를? 무슨 야동을 보는지를 확인해요. 말을 할까 근데? 그게 안 할 수도 있죠. 아니면 내가 먼저 얘기하는 거. 난 이거 보고 이거 좋아하는데. 그러면 안 돼. 이게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귄다 했을 때는 솔직히 이런 고민 안 해요. 근데 이제 굉장히 한국의 많은 남성분들이 되게 이런 얘기를 못 해. 자기가 어떤 판타지가 있고 난 지금 너랑 하고 싶고 그래서 거절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싶다고 얘기도 못 하고 하고 싶다고 얘기했을 때 상대가 거절했을 때 그 타격을 너무나 극심하게 받아들여. 그러니까 거절당할까 봐 그 말도 참 많이 못 하고 이게 왜냐면 기본적으로 내가 상대 거를 빼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그렇게 교육 받아왔고 그 말을 못 하는 거야. 근데 실은 하고 싶을 때 하자. 그래서 상대가 싫다. 아니 힘들다. 그러면 뭐 알았다. 다음에 하자. 그래 다음에 또 하고 싶으면 하자. 이렇게 서로 편하게 얘기했으면 좋거든요. 근데 그럴 수 있는 남자가 많이 없어. 그리고 그렇게 남자가 얘기를 했을 때 그거를 되게 뭐랄까 20대 여성들은 되게 불편해한단 말이야.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하다 보면 이게 안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해버리기도 하고. 근데 실은 그게 이제 연인 사이에서 너무 당연해야 되는 일이긴 한데. 서로 좋자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잘 못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여성분이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 게 이제 여성분이 못해서 노력해라는 게 아니라 남자들이 너무 못 배워서 그러는 거야. 여자의 심리를 몰라. 남자들은 기본적으로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니까 내가 상대 거를 뺏는다 이런 그런 무의식이 잠기돼 있어서 그래서 그거 아니다. 나도 좋다. 이런 거를 좀 뉘앙스를 주는 게 그리고 하여튼 그래요. 그렇습니다. 이게 자꾸 도닥여줘야 돼. 잘한다. 그렇죠. 그래야 이제 자꾸 더 잘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쉽지 않네. 근데 사람마다 다 판타지가 있잖아요. 고현 여자님은 그런. 저는 정장. 정장. 그렇고. 슈트. 정장이 좀 구겨지겠네요. 그치. 그렇군요. 이런 거를 혹시 얘기를 해본 적이 있나요? 저는 과거 남자친구한테요? 네. 아니요. 왜 해보지 왜? 정장이 없는 걸 어떻게 사줄 순 없잖아. 그렇구나.
좀 젊은 한두푼도 아니고. 그렇네요. 그렇죠. 정장을 뭐 코스프레로 대여해준 데도 내가 없고. 좋다고 살 수 없잖아.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드린 거는 이런 노력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좀 얘기를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나이가 들면 생각보다 좀 적은 문제처럼 여겨지는 시점도 오긴 옵니다. 오긴 와요. 물론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이랑 좀 한 방향을 보고 갈 수 있으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관계도 되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좀 들긴 들어요. 근데 물론 책임질 수는 없는 얘기죠. 네. 혹시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그 이야기를 좀 둘이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좀 할 기회를 좀 얻으면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이걸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여성을 이상하게 보는 남자도 있어. 그리고 남자들은 자기는 수줍어서 말을 못하고 약간 뭐랄까 이게 막 나쁜 사람 같고 상대가 말하면 막 이게 좀 막 수준 낮은 것 같고 막 그렇게 생각하는 애가 있다고. 그럼 헤어지면 돼.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렇게 생각까지 한다면 그거는 이제 방법이 없으니까. 그치. 해결책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서로 얘기하면서 좀 노력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생기면 좀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우리 모두가 연애 고수가 되는 그날까지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